자, 그리고 이제 학종이 많이 붙는데 학종으로 가야 되는데,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도 계속 학종을 권하시니까요. 학종에 계속 미련을 두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3학년 내신 얼마나 올릴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이 학생은 국영수사 기준으로 3.85의 내신을 보여주고 있는 학생, 문과 학생입니다. 이 학생이 3학년 때 정말 3.8인 학생, 이거 전교생 600명 기준으로 한 겁니다. 이 학생이 2.5가 되려면요 내신 30등 안에 들어와야 돼요. 600명 중에 30등이죠. 엄청 많은 학교에서 이런 경우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래도 3.0을 못 넘겨요. 자 보세요. 2.41 나왔는데 합이 3.37, 비율별 반영해도 3.27까지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3.0을 넘긴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점대 중반 이상으로 내신을 진입시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냐라는 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내신은 쉽게 오르지 않습니다. 학종으로 갈 학생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자, 또 보시죠. 학종이 늘어났으니까 내신 2.8인 우리도 학종으로 건동무수 이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고대 학종이 많아졌으니까 아래 학교들 내신 합격수 많이 내려갔다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것도 오해가 많으십니다. 자, 이게 이제 어려서 공부했던 기억들 아시나요? 표준분포 그래프인데요. 내신 1.0부터 9.0까지 표준분포로 이렇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중앙선이 4.5가 안 나와요. 좀 과장돼서 그러셨습니다만 실제로 9등급만 계속 받는 친구는 없거든요. 대체로 9등급에서 7등급을 왔다 갔다 하위권이 하기 때문에 보통 8.0부터 시작하게 되고요. 또 상위권 학생들이 가장 많이 밀집된 구간이 바로 2.0에서부터 3.5 사이의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 많은 학생들이 밀집돼 있어요. 4.0까지. 그러다 보니까 실제 중앙선은 지금 3.0은 아니고요. 3.5에서 3.0 사이 이 정도가 중앙선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구간에 굉장히 많은 인원이 밀집된 구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위권 학종 증가의 영향력은 이 구간에서 거의 상쇄돼 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2.5 이상의 내신을 가진 학생들 중에 여기까지 뽑았어요. 그러면 여기 이만큼 더 좋은 내신 남아있는데 여기서 뽑을까요? 일로 늘릴까요? 일로 많이 안 늘립니다. 비교과 고려한다 해도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극소수만 늘어날 뿐이에요. 비교과가 아주 좋은 학생들만.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 건국대학교 KU 자기추천 결과 보겠습니다. 여기 막 이런 좋은 과들 있죠. 학생부 등급이요 2.3이에요. 경제학과. 그죠? 18명 모집 정원인데 평균이 2.3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최저 내신이 5등급 5.0짜리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외고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5.0짜리 한둘 들어오면 평균이 확 깎였는데 평균이 2.3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일반고 애들의 평균 내신은 모두 다 1점대 후반, 1.8 이내로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즉 이 평균 내신만 보고 너 2.3이니까 건대 한번 써보자 라고 학교에서 얘기한다면 쓰시면 안 돼요. 그 학교 선생님이 이 통계적인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특목고 학생들 5점대, 4점대들을 포함해서 2.3이 나왔다는 건 일반고에서는 1.8이 거의 마지노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들을 이해하시고 원서를 쓰셔야 돼요. 자, 이 아래쪽 마찬가지죠. 여기 교육고가 2.9, 우리 애 2점대 후반이니까 여기 써볼 수 있겠네. 3.0 쓸 수 있겠네. 5.5, 5.4가 들어와 있어요. 인원이 더 작아요. 10명 중에 2명만 오라고 해보세요. 평균이 얼마나 뒤로 밀리겠는지. 평균이 2.9가 나온 건 얘네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일반 고등학교의 합격선이 어떻게 되는지를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현재 여기까지 확인하실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자료들을 가지고 정확하게 입시의 위치들을 판별할 수 있는
그런 입시 지원 전략의 컨설팅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학종도 내신이 한다고 하던데 내신만 올리면 어떻게든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신은 실제로 정말 열심히 해서 올렸다고 해보죠. 근데 올렸다는 게 지원서까지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비슷한 교과 내신과 뭐 인성이야 비슷하겠죠. 학생인데 수상 실적도 많고 여러 비교과 활동을 통해 전공적 합성과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는 학생과 뒤늦게 교과만 열심히 준비해서 수상 실적이나 비교과 없는 학생을 비교해보면 어느 쪽이 합격할까요? 사실 우리가 정말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아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이쪽이 합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비교과와 전공적 합성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면 내신 1.3도 1차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저희가 합격자 데이터뿐만 아니라 불합격자 데이터들도 늘 확인을 하는데요. 불합격자의 데이터에 정말 1.3짜리가 수능 최저 맞춰서 떨어지는 경우 허다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고에서 교과 내신 2.5 이하이고 비교과가 부실이라면 학종으로 15개 대학, 주요 대학은 지원이 어렵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판단의 기준들을 너무 희망회로만 돌리셔서 너무 낙관적으로만 생각하시면 대입 지원 전략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대입 지원 전략은 이렇게 세우셔야 합니다. 먼저 모의고사 성적을 바탕으로 정시 위치를 예상하셔야 되고요. 교과 전형의 합격성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의 내신 합격 분포를 확인을 해서 내신 합격의 실질적인 가능성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일반고는 평균선, 특목고, 자사고 특목고는 상위 표준 편차선을 기준으로 보통 확인을 하는데요. 이거보다 더 낮추시는 게 좋습니다. 비교과가 좋다는 전제에서 이 선이 하한 선이 됩니다. 자, 비교과 수준을 판단을 해서 학종의 합격 가능성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정시 위치와 비교해서 납치되지 않은 교과 학종 지원 전략을 확정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이해가 안 가실 테니까 좀 도식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교과 전형에서 상위 하위 대학 중에 이 정도의 위치에 합격 가능성이 있는 학생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 친구를 학종 내신 합격선을 확인해 보니까 이 정도 위치까지는 학종에서 붙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비교과가 괜찮아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학종에서 붙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정시 위치가 이거보다 높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과와 학종으로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정시를 더 높게 갈 수가 있는데 납치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정시보다 높은 대학들을 논술 전형으로 노리고 학종은 정말 보험 성격으로 이 아래쪽에서 정시 위치와 유사한 곳에서 하나 정도를 써보시는 게 올바른 선택이 되시는 거죠. 자, 이 경우를 한번 보시죠. 교과 전형 합격선이 위쪽에 있고 학종 합격선이 아래쪽에 있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정시가 중간에 있어요. 그러면 학종으로는 되도록 안 써야죠. 교과 전형으로 대부분의 전형을 쓰고 그리고 위쪽으로, 이보다 위쪽으로는 논술 전형으로 도전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시 위치보다 위쪽을 수시로 지원하는 거죠. 자, 이런 경우의 학생들 꽤 많이 있습니다. 내신 좋고 비교과도 열심히 했는데 정시가 그 위치를 못 따라가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학종으로 3-4개를 그리고 교과로 1-2개를 보험을 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교과와 학종 중심의 원서를 지원하시는 게 바람직한 전략입니다. 얘네들이 제일 애매하죠. 얘네들은 교과 학종도 하고 논술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대비가 필요로 한 케이스들이 됩니다. 자, 이렇게 대입 지원 전략을 정확하게 수립을 하시고 거기에 맞게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대비 일정도 조정을 하시고 자신에 맞는 입시 로드맵들을 만들어 가시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자, 특히 올해는 중간고사가 지금 없어질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말고사 대비 일정을 잘 조정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내신이 많이 중요하고 또 비교과도 중요한 교과나 종합 중심으로 6개를 지원하는 전략을 가진 학생, 또 학종도 포기할 수는 없고 논술을 또 함께 가져가야 되는 학생,
그리고 논술 올인으로 정시에 집중하는 대수진 전략을 취해야 되는 학생으로 크게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교과종합 전략 중심으로 가야 되는 학생은요, 기말고사에 4, 5주 이상 투입해도 됩니다. 올인해야죠. 그리고 비교과에 이제 날을 세워야 돼요. 지금 여기 겨울방학이는 이제 지났으니까요. 전공적 합성을 더 돋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소논문이라든지 혹은 최근에 이제 소논문이라고 하면 또 괜한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탐구문 정도도 괜찮겠죠. 그래서 자신의 전공에 대한 관심과 또 자기주도적인 학습의 내용들을 드러낼 수 있는 비교과들을 1학기 때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수능은 높을수록 언제나 좋습니다. 그래야 입시 전략이 안정되니까요. 그리고 상위대학의 경우에는 심층 면접을 보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이 심층 면접 대비를 이제 시작을 하실 때가 됐습니다. 나중에 조금 더 이 부분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학종도 논술도 포기할 수 없는 학생들이 있죠. 이런 친구들 기말고사 3주 이내에서 적정 대비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최근에 이제 대치동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학원가들에서 영어의 수강도 줄어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원에서 잘 되는 게 내신반이에요. 내신반을 계속 늘려나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내신반을 늘려나가는 게 되다 보니까 불과 한 5년 전에는 한 4, 5주 반이었던 내신반이 8주 반 이렇게 늘어나 있습니다. 이거 학생들에게 안 좋습니다. 실제로 중앙UA에서 학생들에게 설문조사와 실제 결과 확인을 통해서 나온 통계 자료에 따르면요, 학생들이 가장 좋은 내신 성과를 내는 내신 대비 기간이 2에서 3주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4주 전에 과목을 한번 봐버리면요, 실제로 한번 봤다는 생각 때문에 시험 직전에 소홀히 보게 되는 경향이 있어서 오히려 성적이 안 좋을 수도 있고요. 미리 봤다고 생각은 했지만 실제로 기억하지 못해서 좋은 성과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2, 3주간의 더 밀도 있는 대비를 통해서 집중력을 높인 학생들이 성과가 늘 좋았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학종에 올인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4에서 5주 정도의 투입을 하려면요, 끝까지 성실해야 돼요. 그렇지 못할 바에는 내가 한 번 봤기 때문에 나중에 소홀하게 볼 것 같다 하는 학생들은 2, 3주에 집중적으로 대비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주 이내에서 가는 게 좋고요. 비교과 투자는 많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 친구는 지금 비교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시 위치를 더 높여갈 수 있다면 학종에 안 붙는 편이 나올 수도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정시 위치를 최대한 높이고 수능이 떨어지지 않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학종은 수능 하나를 대비한 보험일 뿐이기 때문에 학종에 과도한 투자를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교과에 과도한 투자를 하기보다는 정시 위치를 높이는 수능에 매진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이고요. 이 친구들도 논술은 미루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과의 경우에는 조금 늦게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특히 과학 논술은요. 하지만 인문계열의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은 기간의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과는 이제 수리 논술은 일찍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죠. 하지만 과학 논술은 조금 미뤄두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논술 시작하셔야 되겠고요. 이제 지금 이게 예전에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3월 합평, 6월 합평, 6월 모평 성적 좋아져야 되겠고요. 또 1학기 기말고사의 성적도 모두 잡아야 합니다. 자, 이 학생들, 논술 올인하는 학생들, 정시 위치가 굉장히 좋거나 아니면 종합으로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을 듯해서 이런 친구들이 주로 논술에 올인하게 되는데요. 이런 친구들은 당연히 수능이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그리고 논술은 계속 대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논술을 겨울방학 때부터 대비를 해왔어야 되는 학생들이고요.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늦지 않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에 매진을 하고 학평과 모평의 성적을 높여나가려는 지원 전략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확한 정시 판단에 입각한 수시 필승 전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희 입시나무는 이제 이러한 입시 전략들을 정확하게 설계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컨설팅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 지원 전략 컨설팅 리포트는요, 학생의 모의고사 성적과 또 내신 성적들을 저희가 입력을 해서 실제 정시에서 어느 정도의 지원선이 나올 수 있는지를 저희가 학교별의 비율까지 다 고려하여 자동으로 판단해 드리고요. 이를 통해 정시 지원 대학을 예상하고 또 수능 최저가 교과나 종합, 논술에서 어디까지 맞출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이제 교과만으로 봤을 때 교과 종합 전형의 합격 가능성을 확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학생의 비교과를 다양한 지표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를 계량화해서 실제 학생이 비교과에서 어느 정도의 평가 지표를 가질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학생들이 비교과까지 고려했을 때 실질적인 지원 가능성이 어디까지 나오는지를 체크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판단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다른 업체들보다도 훨씬 더 정확한 입시 지원 전략을 수립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입시 컨설팅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좋은 수시 지원 전략을 만들 수 있다면 학생들의 입시에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수시 정시 입시 컨설팅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1월에서 12월 사이에 상시로 받는 입시 컨설팅이 있고요. 그리고 7월에서 9월 사이에는 지원 전략을 확정하는 원서 확정 컨설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시의 일정까지 모두 다 체크해서 가장 정확한 학과 선택까지 해드리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이제 정시 때 12월에 또 정시 원서 확정 컨설팅이 있으니까 이러한 컨설팅 프로그램들을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